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1910년대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 폭압의 시대. 자,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맞서 싸웠을까요? 어떻게 저항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꿈은 곧 시대 정신입니다. 바로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꿈. 그 꿈이겠죠. 그 꿈을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분들의 꿈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국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는 이게 지금 이제 헌병 경찰 통치, 무단 통치잖아요. 아우, 뭐 감시,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살벌한 시대입니다. 그죠? 헌병들이 총 들고 다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비밀 결사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국내, 1910년대 국내는 비밀 결사 형태였다. 그 대표적인 부대가 있다면 바로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좀 더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어요. 신민회. 그죠? 예, 신민회가 105인 사건으로 해산되는, 네, 그 내용을 이미 이전에 우리가 애국개몽 운동하면서 배우긴 했어요. 어쩌면 이게 1911년도니까 어쩌면 10년도, 11년도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10년도 비밀 결사였으니까요. 자, 바로 이렇게 비밀 결사 형태로 있었는데, 자, 이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를 좀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의군부를 이끌었던 인물은 임병찬이라는 인물인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의가 들어가요. 의. 기억나요? 의병. 의병이 어디로 연결되었지? 위정, 척사. 위정. 바른 것을 지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리학적 질서를 지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예요. 회복시키는 거야. 예, 옛날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 과거로 가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황제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리학적 질서와 부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독립의군부. 네. 그래서 이 독립의군부는 지금 국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국권을 되찾자라는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국권을 내놔라 라고 요구하는 어떤 그런 국권 회복 요구서를 보내기도 했죠. 반면에 대한광복회예요. 여기 일단 의가 없죠. 그죠? 이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이라는 인물이 이끌고 있었는데요. 독립의군부가 복벽주의, 즉 전제주의, 황제가 있는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다면 대한광복회는 아니에요. 대한광복회는 신민회의 맥을 이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신민회가 뭐예요? 여러분, 공화정 주장했잖아요. 왕 없어요. 황제 없어요.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대통령이 통치하는 지금의 공화국 형태, 즉 공화정을 지향하고 있더라. 다르죠, 여러분? 독립의군부가 복벽주의, 전제주의라면 바로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을 지금 지향하고 있다. 독립의군부가 왕정을 지향했다면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 한번 좀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광복회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육사, 만주의 육군사관학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후에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그런 비밀 결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박상진이 이끌었습니다. 박상진 여러분들 판사 출신이에요. 최고의 엘리트 판사 출신. 그 판사 출신이 지금 총 들고 목숨 내놓고 싸우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대한광복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판사 출신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모두 다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판사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가는 것.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건강한 방향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서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삶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박상진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외, 국내에서 이제 비밀결사 형태로 헌병경찰 통치 그 아래에서 비밀결사 형태로 활동했다면, 바깥은 어떻게 있을까요? 자, 독립운동 기지를 볼 텐데, 일단 위치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위치. 자, 이 지도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뭐, 이건 국내였고요. 이 독립의군부가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요. 대한광복회는 이렇게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했습니다. 예, 국내고요. 예, 국내고요. 자, 그다음에 국외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를 잘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일대 있지 않습니까? 요 일대를 우리는 간도라 그래요. 간도. 간도라고 하는데 요쪽을 서간도, 요쪽을 북간도라 그래요. 요쪽을 북간도, 여기 서간도.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여러분 만주였잖아요. 만주. 그 만주 일대의 간도를 설정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간도, 북간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브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지역이 연해주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잘 봐주세요. 다시 한번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일대, 브라디보스토크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을 일단 해 놓으셔야 됩니다. 위치를 먼저 봐두셔야 돼요. 그 지역에서 무슨 독립운동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봐두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독립운동 기지가 이제 거기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지역에 만들어지는데 먼저 서간도입니다. 서간도 이제 삼원보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서 활약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신민회 회원들이에요. 여러분들 신민회 아시죠? 국내에서 왜 비밀결사로 활동했던 그 조직들이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서간도 쪽으로 와요. 그곳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애국개몽운동 때 신민회 공부할 때 배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독립군 기지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씨 육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집안의 재산은 지금 돈으로 약 한 3조 가량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 3조나 되는 돈을 이곳으로 넘어와서 땅을 사고 무상교육, 독립군들을 기르기 위한 무상교육에 모든 걸 쏟아붓죠. 그들이 남긴 그 기록을 보면 오늘 저녁에 먹을 옥수수가 없어서 옆집에 옥수수를 꾸러 갔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3조 원이나 되는 집안인데 먹을 옥수수가 없어서 옆집에 꾸러가는 장면. 이분들이 왜 이러셨을까요? 또 한 번 묻게 됩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이 참혹한 식민지를 겪게 하지 않겠노라는 꿈, 그 꿈으로 그들은 그 3조 원이나 되는 재산을 다 나라 독립에 쏟아 넣었고 굶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능력으로만 지금 여러분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린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이 시간과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경학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만들고 그 전통이 결국 신흥무관학교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간도 지역,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학교가 바로 신흥무관학교라는 거예요.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뭐 서로 군정서 뭐 이런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이후에 바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북간도입니다. 북간도. 이 북간도 지역, 이 위쪽이죠. 이 위쪽은 여러분들 이미 제가 설명드렸지만 명동학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나온규, 윤동주 그런 어떤 그 분들이 이미 넘어가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1910년대 대종교도들이 많이 건너갑니다. 대종교. 뭔지 알죠, 여러분들? 나철이 만들었던 단군을 믿는 대종교, 그 종교. 그래서 이 중광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군사 조직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되었던 군사 조직이 바로 이 북로 군정서예요.
너무 유명하죠. 북로군정서. 북로군정서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920년대 이제 항일무장투쟁의 그 깃발이 본격적으로 올라와요. 그 항일무장투쟁의 그 깃발이 본격적으로 올라올 때 선봉에 섰던 부대 중에 한 부대가 바로 북로군정서예요. 북로군정서는 1920년대 정말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전투에 승리를 거뒀던 청산리 전투. 그 청산리 전투의 주력 부대가 바로 이 북로 군정서가 되는 겁니다. 1910년대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후원 속에서 북로 군정서가 탄생할 수 있었다. 후원하고 있었던 조직이 바로 대종교를 믿고 있었던 중광단다라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요.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가지고 종교의 역할이 컸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교육이라든지 또는 의술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종교가 개신교 천주교라면 우리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활동했던 어떤 그런 조직들은 또 대종교가 있겠고요. 또 동학의 이름을 바꿨던 천도교가 있겠고요. 이런 어떤 그 종교적 활동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던 시기였다.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어려우면 항상 정신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단단히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나타났다. 민족교육은 이제 서전서숙 명동학교는 제가 애국개몽 운동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북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해주입니다. 연해주. 자, 연해주는요, 이때 여러분들 좀 기억해야 될 인물이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최재형이라는 인물은 이 북한도에서, 아니, 이 연해주에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또 독립운동에 전액 다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죠. 독립운동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연해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한인들의 촌, 새로운 한인들의 마을, 신안촌이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재형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던 그 조직이 권업회라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업이라는 것을 권하는 단체라는 의미지만 이거는 그냥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제로는 어떤 그 정부에 준하는 어떤 자치기구에 준하는 그런 모습들을 권업회가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서 결국 그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후에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대한광복군 정부의 역사적 의의는 뭐냐면요. 우리 일제강점기에 어찌 보면 최초로 만들어진 정부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전, 3.1운동 이전 연해주 지역에서는요, 이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정부의 형태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라는 얘기죠. 물론 외부의 어떤 그 압박에 의해서 결국 오래는 못 가요. 오래는 못 가지만 어쨌건 간에 우리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연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한광복군 정부가 있었음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서간도, 나중에 신흥무관학교, 북간도, 북로군정서, 연해주, 뭐 권업회, 뭐 이런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그리고 더 멀리 태평양 건너서 미주 지역에서도 이 독립운동이 활성화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나라가 없어요, 지금요.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본인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한국인이야. 나의 어떤 그 나라를 되찾을 거야 라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미주 지역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이 미국, 특히 이 미국은요, 이 대한인 국민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대한인 국민회. 대한인 국민회가 만들어진 계기, 여러분들 기억나요? 1903년에 우리나라 공식 이민이 하와이로 시작이 됩니다. 사탕수수 노동자로 출발해요. 그들이 어떤 그 하나의 그 구심점 역할했던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스티븐스 그러니까 1차 한일 협약이었죠. 1차 한일 협약으로 우리나라의 고문 정치가 시작되잖아. 그때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가 온단 말이야. 그 스티븐스는 외국을 다니면서 조선이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합돼야 된다, 식민지가 돼야 된다는 것을 설파하고 다녔던 인물이야. 당연히 그 인물을 우리가 가만히 둘 수 없잖아. 근데 그 스티븐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온데 결심을 한 거야. 내 이놈 죽인다.
그런 사람들이 둘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장인환과 전명훈. 이 장인환과 전명훈이 그날 같은 장소에 이게 서로 이렇게 협의를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왔으니 내가 죽여야지라고 하던 생각들이 의기투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인환, 전명훈이 바로 스티븐스를 제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한인들이 장인환, 전명훈 구명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대한인 국민회라는 조직. 바로 독립을 위해서 운동하는 그런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하와이에서는 여러분들 대조선 국민군단, 군대가 만들어져요. 대박이죠, 여러분들. 와우. 미국에서 우리나라 군대가 만들어진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이런 일도 있습니다.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것도 만들고 있고요. 또 이 하와이의 그 정말 사탕수 노동자들, 또 여기에 이제 사진만 보고 또 결혼하러 갔던 사진 신부들이라 그래요. 그들이 결혼해가지고 이 가정을 이뤘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의 일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내죠. 여러분 백범김구가 백범일지에 보시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죽을 때 하와이에 가서 그 하와이 동포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곳에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만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모여서 역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멕시코에도 갑니다. 예, 멕시코에도 가서 숙모학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자, 어쨌건 네, 바로 이런 어떤 모습들이 국내, 국외에 걸쳐가지고 1910년대 무단 통치, 포갑의 정치, 헌병이 태형을 때리는 정치였지만 국내는 비밀결사, 국외는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면서 다시 찾아올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샛별처럼 빛나고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드리는 시간이 살아있는 자의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